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 오늘은 치과, 그러니까 이빨과 관련된 몇 가지 자주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그 사료가 이제 캔 사료가 있고 딱딱한 사료, 건 사료가 있죠. 캔 사료를 먹으면 치석이 잘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정답은 네, 그렇다입니다. 딱딱한 사료는 이제 씹을 때 이제 약간 이빨에 이제 낀 치석을 조금 갈아주는 역할을 좀 해요. 그리고 또 캔 사료는 아무래도 이빨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캔 사료를 먹으면 치석이 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케일링을 하면은 치석이 더 빨리 낀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빨의 겉에 층을 이제 우리가 에나멜층이라고 해요. 이빨이 이제 감싸주는 코팅층인데 스케일링을 하면서 그 에나멜층이 조금 손상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에나멜층은 스케일링이 끝나면 며칠 내에 이렇게 회복이 돼요. 대신 그 에나멜층이 과도하게 손상받는 경우,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너무 뻑뻑한다든지 이빨의 기본적인 손상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케일링에 의해서 손상된 에나멜층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이빨의 보호막인 에나멜층이 없기 때문에 치석이 더 잘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 치석이 더 잘 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불소 도포를 해주거나 폴리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불소 도포를 해주고 있는데요. 불소는 이제 이빨에 이제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요. 도포한다고 하죠. 이빨에 이렇게 가볍게 두껍지 않게 브러싱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얼마마다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6개월마다 이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강아지, 고양이의 스케일링은 마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6개월마다 그 마취를 한다는 건 좀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긴 해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하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치석이 껴가는 그 양상을 다니시는 동물병원 원장님하고 판단하셔서 스케일링 주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나운 아이가 아니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불소 도포하는 거 있죠. 불소 이빨에 바르는 거, 그걸 3개월마다 해주면은 치석이 끼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이빨 부러진 거 이거 그냥 둬도 돼요? 강아지들은, 고양이들은 안 아프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치통이 있고 시린 걸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제 치과 전문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깨진 이빨을 레진이나 신경치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객검 먹으면 도움돼요? 객검 먹으면은 이빨 닦는 것 같은 효과 있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 객검의 역할이 치석검과 이빨 사이에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서 치석을 이제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강아지의 그 씹는 습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그 안에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빨을 이제 이렇게 씹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 거긴 한데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그걸 계속 잘 씹으면은 이빨 닦는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씹고 꿀떡꿀떡 삼키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치석검이 크게 치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객검 먹으면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빨이 이제 누렇게 돼요. 치석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누렇게 변한 거를 스케일링 하면은 하얗게 변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 스케일링이라는 건 치석을 깨트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빨이 누렇게 변한 거를 스케일링 한다고 하얀 이빨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미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강아지들, 고양이들한테 미백은 마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제 무마취 스케일링은 어떠냐 이런 질문들도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장단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마취 스케일링을 보통 권하는데요. 무마취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마취를 할 수 없다든지 나이가 아주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무마취 스케일링의 장점은 그야말로 마취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좀 한계점이 있는 거죠. 이빨을 깨끗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사실 무마취 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제가 현실적으로 해본 거는 마취할 수 없는 아주 나이 많은 아이들의 여기 이제 완전 뒤덮은 치석을 좀 이렇게 깨트려주는 그런 정도의 무마취 스케일링을 저는 가끔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밥 못 먹던 애들이 밥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스케일러로 하는 그 스케일링, 사람하고 똑같은 과정인데 무마취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단점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러에서 물도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 치과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꿀떡꿀떡 삼켜요. 그러다 보면 잘못 삼키고 많은 양을 삼키다 보면은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무마취 스케일링은 나이가 많지 않은 착한 아이들, 사람을 물지 않는 성격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치는 하루에 이제 몇 번씩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양치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씩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칫솔이 좋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칫솔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 쓰는 칫솔은 이제 플랫 타입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브러쉬가 있고 이제 닦는 거죠. 그렇게 생긴 것보다는 강아지들, 고양이들한테는 라운드 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라운드 타입이 좋은 거는 안쪽까지 잘 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미세모를 광고하는 이제 칫솔들이 많은데 미세모보다는 부드러운 칫솔이 훨씬 강아지, 고양이에겐 낫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을 구하기 힘드시다면 사람들 그 임산부들이 쓰는 칫솔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리면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주기적인 스케일링하고 이빨 자주 닦는 거예요. 네. 사람하고 똑같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스케일링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빨 자주 닦아가지고 관리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